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 이야기가 나왔던 그 출발점은 아마도 제 기억에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바다 해일이 일어나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아직까지 오염수를 처리를 못해서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2016년 9월에 있었던 경주 지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지진,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저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5.8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을 경우 부산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 선거 공약에 탈원전 정책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전의 위험성 같은 것은 그리고 원전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대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대안을 찾고 나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은 어딘가 모르게 이 결론부터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그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다른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는 감사원에서 그 회피를 했죠.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아니다 하고 발을 뺐는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낮게 잡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월성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폐쇄시켰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이게 그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 하는 논쟁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하는 게 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먼저 폐쇄시켜 놓고 보자. 탈원전이라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원전 없애놓고 그 다음에 대체 수단을 찾자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체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신재생 에너지로 월성 1호기에 준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원전을 폐쇄시키는 게 순서인데 일단 폐쇄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대체 에너지로 가지고 그걸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 발표라서 상당히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막대 그래프가 석탄 발전이고 두 번째가 원전, 세 번째가 LNG,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2019년 기준이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석탄 발전, 원전, LNG고 신재생 에너지는 5%보다 조금 넘어갑니다. 한 5점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죠. 이런 게 현재 추세인데 정부 계획은 203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2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탈원전을 해서 원전을 그 전부 다 없애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려서 원전을 대체하겠다. 이런 희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산을 깎고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다 보니까 폭우에 산사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게 됐다. 태양광 판넬 자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은 그 미미한 상황이죠. 중국 돈 벌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태양광인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설치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파트 창문에다 설치하니까 앞동에서 햇볕이 눈부셔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쪽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설치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풍력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동해 가스전 주변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는 풍력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니까 일정하게. 우리나라는 바람이 계절별로 바뀌죠.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불어줘야 이게 풍력이 발전이 되는데 우리는 그 겨울하고 여름이 바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문제도 있고 바람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다 설치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그 바람개비 돌아가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돼서 설치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 근해에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불 때는 불지만 안 불 때는 또 안 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먼 바다로 나가면 바람이 일정하게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말하는 문제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설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탈원전에서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부터 먼저 끊어놓고 그 다음에 대체산업을 찾으니까 안 맞아도 밀어붙여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라고 나오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 바다에 바다 밑에다가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띄워가지고 풍력 발전 그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지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책 없는 정책을 던져놓고 뒤에 땜빵식으로 처리하는 정부 정책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 가장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가능합니다. 텍사스 지역에 광활한 그 바람 부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풍력 단지를 설치하고 땅이 넓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탄소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원전을 다 없애버리고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해야 되니까 당장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줄일 수가 없죠.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전기를 수입해 와서 써야 되는 뭐 예전에는 북한의 전기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나왔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북한은 그 핵무기까지 개발할 정도로 핵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전기를 수입하거나 중국에 수입해야 될 그런 위험성에 처했다 이런 얘기죠. 중국은 지금 그 원자력 쪽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사이에 최근에 중국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중국에서 그 운영 중인 원자력이 48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기를 현재 건설 중이고요. 합치면 60기가 되죠. 여기다가 앞으로 40기를 더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은 한 10년 뒤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전 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력은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가 부족하면 4차 산업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그 아주 중대한 시기에 특히나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 원전을 줄이겠다, 탈원전을 하겠다 하는 정책은 상당히 거꾸로 가는 위험한 정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거 공약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하고 탈원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체 수단을 먼저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탈원전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좀 답답한 어떤 현실인데요. 탈원전 정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